이걸 아예 안 하고 넘어가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피트니스 운동의 상담이 왜 피트니스의 시작이냐? 피트니스에서 왜 상담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트니스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라는 거를 당신은 그냥 몸무게를 줄이러 왔지만 사실은 당신이 해야 될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우린 준비되어 있다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이 상담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문진이라고 합니다. 피트니스에 오는 사람들은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느냐? 첫 번째 스스로 현재 문제 있는 건강과 몸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분석해 상담 제가 그냥 물어보니까 등록할 때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두 번째, 스스로 해결해 보지만 조금 도와주세요. 관장님이 조금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회원들이 또 한 20% 정도 돼요. 세 번째, 내가 이거 뭐 별거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사람들 한 30% 됩니다.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 등록하는 거고, 요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게끔 상담을 해줘야 돼요. 요 사람들은 시간을 좀 들여서 이렇게 가게끔 또 상담을 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간극의 생각을 갖고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피트니스의 정확한 동기부여. 왜 고객은 피트니스 클럽을 찾게 되는가? 어저께 이 증상 얘기했잖아요. 이 증상이 무슨 증상이에요? 준질병 상태. 아프긴 아픈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곧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이 상태. 이 상태. 혹시 이 이유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라고 상담. 혈압이 높으면은 요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하고 안 되죠. 왜? 뭐 혈압이 상승하니까 너무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장이 훌륭하다는 거야. 이렇게 옛날 관장도 이렇게 안 되니까. 혈압, 요 말은 등척성 운동이잖아요. 등척성 운동이 뭐예요? 네? 심적인 거.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킨 다음에 힘을 주는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딱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이런 비슷한 거 하잖아요. 누워서도. 그러면 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부정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혈압이 높은 사람이 트레이너가 그런 비슷한 운동을 시키면 막 머리도 띵하고 막 이런데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나는 헬스가 안 맞는다. 나는 헬스가 안 맞나 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헬스가 안 맞나 봐. 이거 했는데 나는 혈압이 있는데 혈압 있는 사람은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어제 운동 4가지 있었잖아요. 등량성, 등척성, 등성성, 유산소. 뭐 해야 돼요? 등장성 운동을 해야죠.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혈관이 두껍고 탄력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근력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트레이너들이 혈압이 높으면 이거 하지 마시고요. 러닝머신, 또 러닝머신. 이렇게 되고 있다. 제 말 틀립니까? 그렇죠?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 등록하거나 이리저리 헬스를 다녀봤던 사람이 처음 상담할 때 저는 헬스가 안 맞는다. 헬스를 안 맞는 게 아니라 헬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도 피트니스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 가서 엉뚱하게 치이고 돌아다녀가지고 나한테 와서 저는 헬스가 안 맞으니까 근육 운동 빼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여기 잘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피트니스의 현실입니다.
자, 준질병 상태의 근본적인 뭐냐? 준질병 상태의 다양한 원인이 있죠. 이것도 다 원인이긴 맞습니다. 맞습는데 이 원인, 운동 부족, 노화, 과로, 스트레스, 출산, 과식, 타고난 유전적인 질병, 신체적 이것도 원인이긴 한데 이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뚱그렁 얘기해가지고 유전이다 그러겠죠. 유전이 뭐예요? 우리 엄마 45kg, 우리 아버지 55kg면 내가 82kg의 근육을 만들 수가 없었어야지. 안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유전이라는 말은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제한하는 이상한 그런 잘못된 부정적 의미가 훨씬 강하게 새겨져 버렸어요. 유전 때문에 유전이라는 게 이상하게 긍정적인, 원래 생물학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발상을 만들어내는 말인데 지금 유전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입니까? 아, 나는 뭐가 안 되니까 유전이야. 이건 아프니까 유전이야.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근육과 지방의 구조화에서 시작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오늘 설명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이런 다양하고 이런 끔찍한 운동을 어떻게 시키냐?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머니 이런 증상 때문에 헬스클럽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상을 없애려고 운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도 헬스클럽 오시기 전에 운동하셨죠? 근데 대부분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면은 이건 줄 알잖아요. 유산소 운동. 여기서 하나 골라 잡으셨죠? 대부분 그래요. 걷기나 러닝. 사람들이 그런 7가지 준질병 상태의 증상이 있으면 운동을 해야 때가 생각을 하고 골라 잡는 게 보이시나요? 걷기, 러닝, 자전거, 에어로빅, 수영, 등산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이걸 안 지킨 거야. 이걸 할 때 회원님 이걸 다 하는 게 운동인데 체성분 측정 상태에 따라서 관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 1번을 50%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기서 50% 하는 건 뭐예요? 이 시간, 운동 시간에 50%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50%, 30%, 20% 할 사람이 있고요. 어떤 회원은 30%, 20%, 50% 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3.3%, 33.3%, 33.3%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회원님께 분류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상담할 때 얘기해야 돼요. 이 시간이 맞는 상담 롤플레이를 다 하거든요. 원래 컨설팅 할 때는 앉아서 내가 회원이고 트레이너를 앉혀놓고 이걸 설명한 다음에 자, 나한테 상담해봐요. 상담 롤플레이를 다 해요. 이걸 해봐야 돼.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이신, 다른 스쿨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그게 홍보죠. 러닝머신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당신의 몸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그게 상품이라고 어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얘기합니다. 이렇게 1시간에서 30분 하는 걸 헬스,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헬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증상의 효과가 있어서 이런 증상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피트니스 운동의 정의는 바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하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조합을, 퍼센테이지의 조합을 해서 하는 것을 피트니스 운동의 기본이고 그 기본에 되어 있는 게 SAP. 90에서 95세다. 죄송합니다. 미국 북강단에서 80대는 노인도 아니고 90에서 95세 노인 50명을 모았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껏 모아서 50명 모은 거야. 100명 모으기가 힘들죠. 그쵸? 80대는 많이 모을 수 있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 극한을 보여주려고 90세에서 95세 노인 50명을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돈 주고 먹고 자고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제발 좀 해달라고 해서 돈 줄 테니까 해서 비용이 엄청 기억은 안 나는데 비용이 했더니 90세에서 95세에 75% 이상이 55세에서 75세의 근력과 근육량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다 놓고 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나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지.
뭔 잔말이 많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됐는데 확률이 75%야. 그러면은 43세, 45세 아줌마가 와서 근육 운동 해도 되나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걸 딱 얘기해 줘. 얘기 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지방 근육량 여기 2014년 8월 28일이죠. 38살을 넘은 여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때 8월달, 요때 11월달. 3달 좀 안 됐죠. 19.3kg의 근육량을 갖고 왔는데 23kg 근육량으로 18.2kg에서 12.3kg. 자, 몸무게 한번 봅시다. 근데 또 사람들이요, 이 회원이 이제 이때 운동할 때 정말 운동을 근육 운동 안 하려거나 울고불고 조금만 나만 안 보이면 가서 또 얼른 런닝머신 타려고 해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맨날 치달거리고 막. 그러다가 이 과정에 있을 때 여기서 여기 올 때 이거는 나랑 같이 쟀지만 체중분 측정은 한 번도 안 재주잖아요. 여기서 요때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30번 할 때까지는 안 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때 이 사람이 몸무게를 계속 쟀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재지 말라고 해도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53kg인데 이때까지 계속 여기도 53kg죠? 몸무게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운동을 맨날 내가 하라는 데서 하는데 몸무게 재보면 맨날 계속 53kg야.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체지방이 안 빠지면 내가 전부 환불해주겠다. 딱 재니까 체지방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6kg 빠졌잖아요. 체지방. 근육은 늘고. 그럼 그 회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몸무게는 안 빠졌어요. 그러는 거야. 몸무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몸무게 여기 몇 킬로라고 이거 바코드로 찍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몸매였다가 이 몸매가 되면은 몸매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다르죠. 자기도 그걸 알아. 옷이 들어갈 때 좋고 옷도 옛날 거 입고 이쁘대. 그런데 몸무게 또 몸무게야. 왜? 그것도 방송에서 맨날 몸무게 연예인들 45kg, 43kg 다 거짓말인데 그걸 믿고 앉았어. 사실상 방송 나올 때만 43kg지 방송 안 나올 때 걔네들 어디가 있어요? 사이파이나 그런 데 가서 68kg 이렇게 다 배부르게 그러고 있잖아. 그걸 모르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잖아. 83kg.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운동을 제대로 해주면 이 신체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머리를 제외한 사지 몸통에 근육량이 골고루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끝부분을 이어보면은 이 선이 일자가 돼야 돼요. 일자. 일자가 돼야 근육이 골고루 있는 겁니다. 이게 체성분 측정할 때 이거 설명해 주시죠. 안 해주시죠. 괜찮아요. 이제 할 거니까. 대부분 체성분 측정할 때요. 트레이너들이 체성분 측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 나.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됩니다. 체성분 측정할 때요. 자, 이게 어떤 회원이 이렇게 쟀다고 측정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 와서 이렇게 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원님은 38살에 156cm의 여자의 그 근육량이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신데요. 그러면은 근육은 젊었을 때도 많고 나이 들어서도 많아야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근육량이 이 표준보다 넘어서 있어야죠. 근육량은요, 현재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 레인지보다 넘어 있어야 돼요. 왜? 근육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잖아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는 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저절로 안 벌고 없어지는 게 뭐예요? 돈도 안 벌면 계속 없어지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는 거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 그렇잖아요. 벌어놓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그래서 평균만큼 갖고 있는 것도 부족한 거야 사실은. 표준 이상, 여기가 100%인데 100에서 120, 130까지는 벌어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놔야 내가 돈을 못 벌 상황에서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육도 운동을 못할 상황이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근육 갖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육이 부족한 상태십니다. 근육이 아주 거지 같은 상태다. 극빈한 상태다. 체지방은 돈으로 따지면 부채인데, 부채는 현대상에서 부채가 없을 수는 없죠. 카드도 쓰고 집 살려면 대출도 받아야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대출도 있어야 또 신용도 높잖아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되죠.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시는데 여기까지 있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체지방은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하나 있어요. 안 춥게 하는 거. 근데 뭐 요즘 원시시대도 아니고. 네? 그것 빼고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체지방, 그 복부지방, 내장지방률. 이거 내장지방률인데요. 내장지방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표준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훌쩍 넘었잖아요. 여기 지금 잘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넘으면은 복부 비만이라고 체크가 돼요. 복부 비만인 것입니다. 복부 비만은 내장 비만이라고 같은 건데 내장 비만은 뭐를 일으켜요?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내장 비만도 높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근육의 비율이 들쑥날쑥해서 이게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꺾어지면 근육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건물을 짓을 때 콘크리트는 1층은 없고 2층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해지잖아요. 몸이 부실해져서 관절에 무리가 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체형물 측정을 해가지고 상담한 결과 이 그래프 꺾는 게 심하게 꺾일수록 허리하고 무리파 환자들이 많았어요. 거의 90%야. 80, 90%가 이게 많이 꺾였을 때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많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지는 않지만 옛날보다 많이 아프고.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됐을 때 없어요. 일자로 된 사람 중에서 허리 아픈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은 또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허리가 아픈 거는 뭐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뭐 노가다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비율이 안 맞아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자, 의사들이 맞으니까 제가 맞습니다. 내가 교육받느라고 그래서 이해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눈을 맞춰보면서 누가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허리가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뼈에 뭐가 빠져나가서 아픈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안 맞아서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근육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해라. 손두경 관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고 약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떼먹을 수 있는 뭔가를 공포를 주는 거잖아요. 허리가 아픈 병원 가면 의료수가 해가지고 뭐 하면 얼마나 나고 있을까? 뭔가 비의료수가에서 돈을 벌어야죠. 의사들이 돈을 벌어야 병원에서 의사들도 안 잘리지. 그리고 의사들이 뭔가 투약을 하거나 뭔가를 해줘야 리베이트 2조 5천을 받아 먹었으니까 값을 해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뭔가를 부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1조 8천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의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비율을 맞추시면 괜찮습니다라고 괜찮아지나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담했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운동하고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니까 몸이 이렇게 싹 변했어요. 근육이 골고루 이게 비율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 허리 아픈 거 어떻게 해요? 진짜 안 아픈데요. 앞으로 다 닥터 손이라고 불러요. 60%라는 거는
기란근이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서로 이렇게 운동해주는 거 슈퍼세트라고 그러죠. 네. 인수할 때 상도, 그다음에 가슴할 때 참, 뭐 이렇게 하는 걸 보통 하는데, 같은 운동을 동시에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해주면 힘을 좀 빨리 빼주는 효과가 있죠. 네. 네. 힘들죠, 그래요. 힘들죠. 결국은 런닝머신을 좀 덜 타게. 그건 맞습니다. 네. 아니, 런닝머신을 많이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우리 트레이너들이 최소한으로 타줘야 된다는 거. 이 유산소 속을 낼 수 있는 건 관절을 다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대체를 해가지고 네. 비용 절감도 있고 회원 좋고 누이 좋고 배우 좋고 마당 쓰고 손 쓰고 네. 그런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에서 힘을 좀 빼줘야 돼. 그리고 어차피 런닝은 지방을 계속 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꼭지 잡는단 말이에요. 지방 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지방 타는 줄 알고 움직이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섞여서 하는 건데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면은 여자들도 어깨에다 무게를 실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스미스 머신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여자들은 유연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바벨을 이렇게 얇은 거를 하나 매가지고 시킵니다. 한 달 정도 이거 계속하면요 무릎 안 나와요. 이제 어느 정도 알아서 무릎을 빼고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 몇 번 교정을 해주면 딱딱 알아서 해줘요. 엉덩이가 많이 평행도록 앉고 일어서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무릎이 절대 앞꿈치를 넘어가지 않고 허리는 45도를 평하면서 허벅지가 바닥 평행이 되게 이때 어금니를 들고 턱을 들고 팔꿈치를 내릴 때 팔꿈치를 뒤로 젖혀서 가슴을 열어주면서 해야 허리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예. 이렇게 좀 빼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가슴이 열리니까 허리가 펴지니까 턱을 들고 그리고 어금니를 딱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 동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주름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이거는 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이 운동이 끝나면 바로 벤치 스텝업 스텝 갖다 놓고 어깨에다 메고 벤치를 오른발 한 번, 번갈아서 한 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벤치 스텝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근육에 자극을 주는데 조금 세게 주는 게 아니라 적게 주면서 효과를 더 줄여서 운동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15번 끝나면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벤치를 앞에 딱 갖다 놓고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를 깔아놓고 한다는 걸 딱 붙여놓고 끝난 다음에 숨 한 번 쉬고 바로 벤치 스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에는 스즈메 연차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움직여서 등을 더 좌우해주고 아래로 움직여서 벤치 오버 효과를 주는 이사람도 웨이트 에어로빅이에요. 좌우로 다리를 모았다 붙이면서 완전히 무릎을 칠 정도로 뻗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잉 니킥이 있어요. 플라잉 니킥. 어깨와 복부를 강화시켜주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하체까지 강화시켜주는 무관절성 웨이트 에어로빅입니다. 자, 아래로 향해서 10번을 하고 앞으로 하면서 가슴 운동을 가슴 부위의 근육을 잡은 플라이 같은 느낌을 주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앞으로 운동하는 플라잉 니킥이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해주면 돼요.